안녕하세요. 족부정형과 전문의 김주범이 들려드리는 발에 관한 톡톡 시간입니다. 네, 오늘의 주제는요. 발목의 분쇄골절의 수술적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발목의 분쇄골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저희가 보통 골절이라고 하면 이 사진에서 보이시는 것처럼 두 조각 난 골절을 많이 상상을 합니다. 하지만 너무 이렇게 휘어지는 힘을 많이 받았다거나 큰 힘을 받았을 경우에는 이렇게 두 조각만 나는 게 아니라 여러 조각 난 골절이 생기게 되는데요. 이러한 골절을 분쇄골절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분쇄골절이 있게 되면 이렇게 두 조각 난 골절보다 고정이 힘들게 됩니다. 뼈를 맞추기도 어렵지만 뼈를 맞춘 상태에서 유지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래서 더 강력한 고정력이 있는 철판이 필요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철판이 잠금 철판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금 철판이 개발이 되면서 분쇄골절의 치료가 조금 더 쉬워지게 되고 그 성공률이 높아지게 됐습니다. 잠금 철판이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일반적인 철판은 나사가 이 철판 사이에 압력으로 이게 조여지는 압력만으로 고정이 되는 건데, 잠금 철판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나사의 머리에 이 나사 홈이 있어요. 그래서 이 나사의 머리가 나사의 홈을 이용을 해서 철판과 아예 고정이 되는 이러한 원리를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고정력이 더 강하게 되고 이러한 분쇄골절의 치료에 더 유용하게 사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발목에 분쇄골절이 있었던 환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환자는 30대 남성이었고 넘어진 후에 발생한 발목골절인데 자기는 간단하게 넘어진 줄 알았는데 여러 조각이 나서 수술이 어렵다는 이야기를 듣고 저한테 내원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하기가 어려운 게 아니라 수술의 난이도가 높다는 거죠. 그래서 저한테 내원을 한 건데, 일단은 이 환자가 여러 조각이 나서 났든 어쨌든 간에 수술이 필요한지를 봐야 되니까 먼저 엑스레이를 찍어봤습니다. 엑스레이를 찍어봤더니 안 다친 쪽과 다친 쪽을 비교해 봤을 때 안쪽 부위, 노란색 원 부위가 다친 쪽이 훨씬 더 벌어져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이거는 관절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이렇게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 거고요. 이렇게 관절이 이동해 있다는 얘기는 골절에 더해서 인대 손상이 같이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관절 자체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이거를 맞춰주지 않으면, 수술적으로 맞춰주지 않으면 관절이 원상복귀가 되지 않기 때문에 이 모양만 봐도 수술이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조각 났다고 하니까 CT를 찍어봤더니 여기 보세요. 하나의 덩이가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옆에서 봤을 때에도 한 조각, 두 조각, 세 조각, 네 조각. 네 조각이 난 골절이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분쇄골절이 있는 게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관절 자체도 틀어져 있으면서 조각이 여러 조각 나 있어. 분쇄골절이 있으면 분쇄골절을 비수술적으로 치료한다고 했을 때는 불리한 점이 많죠. 왜냐하면 고정이 잘 안 되고 얘가 잘 흔들리다 보니까 뼈가 안 붙을 가능성도 많고 원래의 모양이 유지가 안 될 가능성도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수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분쇄골절만 해도 수술이 필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관절이 틀어져 있기 때문에 인대가 끊어진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관절이 불안정한 상태니까 더더욱이 수술이 필요한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환자한테 수술을 하자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분쇄골절 수술은 도대체 왜 어려운 걸까요? 일단 첫 번째로 고정이 안정적이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희가 두 조각 난 골절을 딱 맞추게 되면, 맞추고 철판으로 딱 고정을 해 놓으면 두 조각이 딱 이렇게 맞물리면서 얘 자체가 흔들리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런 고정력을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데, 여러 조각 난 골절을 딱 맞춘 상태에서 철판으로 고정을 해 놓으면 그 안에서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철판 자체만 가지고서는 고정이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잠금 철판을 사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잠금 철판의 원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철판과 기존의 철판과 뼈 사이의 압박력, 컴프레션 프레셔, 그러니까 압박력만으로 이거를 고정을 하는 게 아니라 나사 머리가 철판 사이에 아예 홈으로 고정이 되면서 각각의 그 분쇄 골절된 골절편을 고정하기에도 좋고, 그 다음에 고정력 자체도 높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를 잘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잠금 철판을 사용을 해서 저희가 수술을 했고, 실제로도 여기 보면 철판 안쪽에 나사 머리가 완전히
딱 박혀 있는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실제 잠금철판 수술 후 모습이고요. 그래서 잠금철판을 이용을 해서 안정적으로 맞췄습니다. 두 번째로 분쇄골절 수술이 어려운 이유는 고정력은 잠금철판으로 해결을 한다고 하지만 여러 조각 나면 당연히 원래 모양으로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저희가 도자기가 깨진 거를 생각을 해보시면 도자기가 두 조각만 딱 난 경우에는 맞추기가 그나마 쉽지만 여러 조각 나면 조각의 크기도 다르고 얘가 도대체 어디에서 나왔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렇게 모양의 복원이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반대편 엑스레이를 보면서 맞추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도 어려운 경우가 많아서 이거는 조금 경험과 이렇게 숙달된 의사가 조금 더 잘 맞추는 면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쇄골절 수술이 고정이 안정적이지 않고 모양의 복원이 어려워서 수술이 어렵지만 이 환자는 성공적으로 잘 되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인대 손상이 있어서 여기 안쪽이 벌어졌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주로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가 손상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게 비골이고 이게 경골인데 경골과 비골 사이에 있는 인대가 끊어지다 보니까 경골과 비골 사이가 넓어져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뼈가 노는 거죠. 관절이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딱딱하게 고정을 해주는 게 중요한데 저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용을 해서 이거를 수술을 해줍니다. 먼저 실을 이용을 해서 비골과 경골 사이에 경비인대가 있는 부분을 실로 더 재건을 해서 빡빡하게 묶어줍니다. 여기 실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게 비골이고 이 안쪽이 경골이거든요. 비골과 경골 사이를 이어주는 곳을 실로 제가 빡빡하게 한번 조여줬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 실과 이 실이 조여준 그 상태에서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다 안정적으로 굳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게 굳을 수 있도록 경비관절을 고정하는 나사를 박아줘요. 그래서 이 나사는 어디까지나 임시입니다. 그래서 이 나사가 박혀져 있음으로 해서 이 주변에 있는 살이 안정적으로 회복이 되는 것을 도와주는 거죠. 이 경골과 비골 사이는 움직이는 관절입니다. 조금씩이지만 움직이는 관절이기 때문에 이 나사를 오랜 기간 박아 놓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3개월째, 그러니까 이 주변에 있는 연부 조직이 안정화되는 게 3개월이 필요하기 때문에 3개월째에는 제거를 하는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발목 분쇄골절 환자의 수술의 과정 및 재활을 말씀드리면 입원은 3박 4일이 입원하고요. 발과 발목만 마취, 무릎 아래쪽만 마취하고 재워드립니다. 1시간 30분 정도면 수술이 끝나고요. 수술 후에 이틀간은 통증이 심해요. 그래서 이때는 통증을 무조건적으로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합니다. 뭐 진통제 아낄 필요가 전혀 없어서요. 어차피 좋아질 통증이기 때문에 아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정맥과 신경무통 주사를 통해서 이 수술 후 이틀째의 통증을 조절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요. 그 다음에 발에 붓기가 빠지면 3일째 통기부스를 하고 6주간 목발을 짚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왜 목발을 짚냐면 그냥 디딜 수도 있는데 분쇄골절이다 보니까 이게 고정력이 철판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큰 힘이 가지 않도록 목발을 짚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6주는 보조기하고 재활해서 3개월 차에는 나사를 제거하고 환자분이 다 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해드려요. 그래서 수술 3개월째에 이렇게 나사가 있는 부분이 이렇게 제거가 된 게 확인이 됩니다. 이 나사 제거하는 수술을 부담스러워할 수는 있지만 이 나사 제거하는 수술은 1박 2일만 입원을 해서 간단하게 수술을 하고 째는 부분도 나사 머리가 나올 정도로만, 나사 머리 나올 정도로는 째야 나사가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부분만 째서 이렇게 나사를 빼고 그 상처는 저희가 방수밴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간단한 수술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을 안 쓰셔도 돼요. 일단 수술의 결과를 보시면 수술 후 6개월째 수술 전에 이렇게 분쇄골절 되어 있는 부분이 다 붙은 게 확인이 되고요. 수술 전에 벌어졌던 내측의 간격이 완전히 다물어진 게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관절의 아우가 딱 맞은 거죠. 그래서 이 환자는 골절이 붙고 관절의 아우가 맞아 들어가서 관절이 성공적으로 회복이 된 게 확인이 됐고요. 수술 후 6개월 차에 걷는 모습을 보면 뭐 어디가 부러졌는지도 모르게 지금은 자연스럽게 잘 걷고 보폭도 좋고 속도도 좋습니다. 그리고 까치발하는 모습을 봤을 때 이쪽이 부러진 발목인데요. 뭐 양쪽으로 까치발하는 것도 잘 하고 있고 한 발로도 까치발을 굉장히 잘 하는 게 확인이 됩니다. 제가 자꾸만 이게 한 발로 까치발하는 거를 제 영상에서 많이 보여드리는데 이 한 발로 까치발하는 거는 근력이 회복된 것도 좋지만 밝혀지는 거지만 일단 균형 감각이 잡혀야 한 발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술 후에
균형 감각도 잡히고 근력도 회복이 됐다는 것은 거의 완벽한 회복을 의미하기 때문에 저는 이 한 발로 까치발을 한 게 재활의 끝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걸 항상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수술 후 6개월째 이렇게 완벽하게 재활이 된 모습을 보여줬고 환자 스스로도 운동하고 싶은 거 다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발목에 골절이 있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저희가 한 번씩 확인을 하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발목 골절은 외상후 관절염이랑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1년에 한 번씩은 우리가 체크를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외래를 종료를 했습니다. 자, 정리해 보겠습니다. 발목의 분쇄골절은 골절이 여러 조각 나는 경우를 이야기를 하고 생각보다 큰 힘이 가해지는 골절이겠죠. 그러니까 인대 손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서 꼭 이 부분을 확인을 하고 같이 치료를 해줘야 됩니다. 분쇄골절의 수술은 예전에는 어려웠지만 요 근래에 잠금철판이라는 것이 개발이 되면서 분쇄골절 수술도 성공적으로 저희가 잘 치료할 수 있고요. 요때 분쇄골절만 생각해서 골절만 치료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인대가 어디가 손상되는지 확인을 하고 같이 치료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대부분의 수술 과정은 이렇게 되는데요. 발과 발목만 마취하고 3박 4일 정도 입원하고 그 다음에 수술은 1시간 반 정도 되면서 저희가 재워드립니다. 6주 통깁스하고 목발하고 6주는 보호대하고 재활해서 총 3개월 정도의 재활 기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발목에 분쇄골절이 있다고 해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 환자처럼 적극적으로 수술 받으시면 좋은 결과 나올 수 있습니다. 건강한 발걸음 행복한 100세 인생 발에 관한 톡톡이 함께합니다. 네, 저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을 했고요. 다수의 TV 프로그램에서 저의 생각을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이 영상은 저의 생각과 환자분과 저와 겪었던 경험을 다른 환자분들에게 직접 전달하고자 제가 직접 제작하였습니다. 네이버 족보 김주범 블로그에 오시면 더 많은 정보와 질문이 가능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